복장은 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술자리에서 오가는 자주 섞인 농담 같으신가요? 아니면 계좌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뼈아픈 현실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든든한 우군이어야 할 국민연금, 즉 국가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거대 자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십 년간 괴롭히던 악질적인 관행대도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 계좌는 파란불일까요? 왜 2025년의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도 우리는 박스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5년 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1,300조 원 거대 자금의 흐름과 제도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인지, 자사주의 마법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데 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할 2025년 버전의 생존 지식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아주 냉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이야기, 뉴스 헤드라인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공포심 조장용 뉴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무려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중기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3%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퍼센트 수치만 보면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한국을 버렸다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 즉 액수입니다. 1,000조 원 시대의 1%와 1,300조 원 시대의 1%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자산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1%만 비중을 조정해도 무려 13조 원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두고 무조건적인 손절이나 대탈출이라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라는 좁은 연못만으로는 그 거대 고래를 다 담을 수 없기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즉 위험 분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위해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뼈아픈 건 바로 기회비용과 수급의 공백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고래가 한국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이것은 즉 스마트머니가 보기에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냉정한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기업들의 매력도는 여전히 낮을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도 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사주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 시장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한국 기업은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소각을 진행합니다. 사들인 주식을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일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자사주가 전혀 다르게 작동해왔습니다. 사서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프로그램 드라이브와 깨어난 주주들의 거센 요구 덕분에 2024년 기준으로 자사주 소각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입한 자사주의 약 85%가 소각으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과거처럼 사서 쟁여두기만 하던 최악의 관행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봅시다. 여전히 미국의 주주 환원율과 비교하면 갈 길이 구말립니다.
미국 기업들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흉내는 내보는 단계에 진입했을 뿐입니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자사주 소각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을 했다는 뉴스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순이익 대비 얼마나 소각했는가, 즉 총주주 환원율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여주기식 소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액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던 자사주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마법을 대주주의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쪼개면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는 이 꼼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부분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즉, 이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회사를 쪼개서 지배력을 뻥튀기 하던 그 꼼수는 법적으로 막혔다는 뜻입니다. 과거 고려아연 사태 등을 겪으며 논란이 되었던 그 마법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투명해졌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까요?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코스피 4천, 5천 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해온 투자자들에게 이제 룰 바꿨으니 돌아오라고 한들 떠나간 마음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인적 분할 마법은 막혔지만 다른 꼼수는 없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합병 비율 산정 문제나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합병 이슈 때 보셨지 않습니까? 법이 구멍 하나를 막으면 탐욕스러운 자본은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내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도의 미비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신뢰의 결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젓는 이유는 법 조항 하나가 바뀌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영진이 주주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착취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볼 때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신뢰 비용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소용없다는 패배감, 그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는 피해의식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과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좌를 보며 느끼는 그 쓰라림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 뇌가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야 할까요? 단순히 국장은 망했다, 탈출하라는 식의 선동은 무책임합니다. 반대로 이제 좋아질 거다, 무조건 존버해라는 희망 고문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팩트에 기반해서 아주 영리하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잠점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 비중을 줄인다는 건 한국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지수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믿고 묻어두는 시대는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시장 전체의 베타 수익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종목을 발굴하는 알파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주주 환원 기업을 옥석 가리기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사주 소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 눈치를 보며 소각을 늘리는 기업과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의 주가 차별화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 주식을 살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기업,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주 가치를 챙기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주주 친화가 아니라 행동하는 주주 친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변화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마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나 자사주 전량 소각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스마트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반성을 따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나 어차피 안 돼 라는 패배주의, 모두 투자의 적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은 1,300조가 넘었고 자사주 관련 법안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플레이어와 룰이 바뀌었는데 내 투자 방식만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본능적인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외국인도 그리고 법조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변화된 팩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투자는 결국 팩트 위에서 심리를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격언이 있지만 그 공포가 시스템의 붕괴에서 오는 공포라면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떠날 때 변화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정해드린 2025년 버전의 팩트체크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더 명확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숨겨진 원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통찰력을 높여드리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성장 전략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진짜 밸류업 기업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더 나은 투자를 만듭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하지만 함께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